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SK 하이닉스가 전망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42%까지 치솟으며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낸드 플래시 업황 회복을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부가 D램으로 반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번 호실적의 주역은 역시 HBM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높은 HBM 수요가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17조 6,391억 원, 영업이익 7조 4,4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2%, 영업이익은 1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치인 6조 6천억 원보다 높고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보통 1분기는 반도체 비수기로 여겨지는데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이익을 낸 것은 HBM 수요가 꾸준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었고 D램 안에서 HBM의 비중도 40%를 넘어섰습니다. HBM이 SK 하이닉스의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품목인데 HBM 비중이 확대된 것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매출 80조, 영업이익 35조로 각각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1분기 호실적으로 영업이익은 무려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업이익률이 무려 42%까지 올라왔다. 100만 원 벌면은 이제 100만 원 팔면은 42만 원 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업계 내에서 지배력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HBM3E를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서 시장 지배력이 상당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률은 41%였는데 이번 1분기는 1%포인트 오른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5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지난해 1분기 23%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만 떼서 보면 지난해 1분기에 8%대였는데 올해 1분기는 3%대에 그친 걸 비교해 보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D램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1분기 이익률이 25%였습니다. 일단 이만큼 시장 지배력이 뛰어났다는 걸 다시 방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두 개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D램 사업부의 이익률만 따로 떼서 보면 50%에 달했습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 부분은 업황이 좋지 않은데 글로벌 낸드 공급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 낸드 분야의 비중을 줄이면서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올 한 해 SK 하이닉스의 이익률이 45%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사양 딥시크 출몰이 SK 하이닉스에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입장을 하이닉스가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딥시크의 출현이 오히려 HBM 수요를 늘렸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딥시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사양 AI 칩으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고사양 이 HBM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비용으로 이 AI 개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이닉스는 보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단 전체적인 AI 개발 시도가 늘어나면서 HBM뿐만 아니라 고용량의 서버 D램 수요도 동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나온 AI 모델들은 주로 훈련에 많이 쓰였는데 오픈 AI의 O3나 딥시크의 아런 같이 이런 추론 모델들이 점점 등장을 하면서 더 정교한 추론을 위해서는 높은 사양의 메모리가 더 이제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빅테크가 과거에는 몇몇 빅테크가 AI 개발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이제 국가 차원의 AI 개발도 늘면서 앞으로 HBM 수요가 연평균 50%씩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와 달리 딥시크가 AI 산업의 기폭제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주목할 코멘트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하이닉스는 내년 주력은 6세대 HBM인 HBM4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HBM3E 12단이 주력인데 HBM4의 조기 양산을 추진을 해서 이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인 HBM 선두 자리를 공고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제품 완성도를 높여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테스트를 신속히 통과하고 납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관세에 관한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당장은 관세가 90일 유예가 됐고 반도체 품목 관세도 정해지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일단 관세의 세부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등 이런 글로벌 고객사들에 공급하는 거는 크게 변동은 없고 오히려 관세 부과 전에 구매를 서두르는 이런 단기 수요가 일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신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되면서 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언급들 짚어봤습니다.